그만할게요. 자, 진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7단원의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우리 저 앞에 우리 1.3단원 로그를 배우던 날을 좀 떠올려 봐야 하는데, 우리 그 A의 X승은 B, 얘를 로그의 형태로 바꾸면 저 지수 X에 해당되는 숫자가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를 배웠습니다. 당연히 이 밑은 1이 아닌 양수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렇죠? 밑이 1이 안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1의 x승은 지수 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상수 함수니까 그렇고요. 지수가 실수일 때는 우리 밑을 양수로만 제한하기로 했으니까 밑에는 음수나 0은 쓰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역함수 배웠죠. 역함수.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그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바꾼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불렀잖아. 자, 우리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기억나나? 이 지수 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됐죠? 이 지수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지수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죠. 양의 실수 전체. 자, 질문입니다. 이 함수는 역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뭐 때문에 망설이죠? 공역에 대해서 얘기가 안 돼 있나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야, 니네 봐봐. 유리함수 있잖아. y는 x분의 1. 뭐 이런 거 역함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우리 역함수를 그렇게 많이 구해봤는데, 그치? 역함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얘 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인 거 혹시 아실까요?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하면 1대1 공역하고 치역하고 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역함수 왜 있죠?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땐 공역을 실수 전체로 봐야 하나요?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작년에 좀 학교 선생님이랑 좀 뭐가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학교에 역함수 문제가 없던가요? 안 주어져 있는 문제집이 많은데. 여기도 안 주어져 있어요? 네. 따로 언급은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얘들아,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공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그냥 공역은 언제나 치역이랑 그냥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공역은 양의 실수인 거예요. 공역하고 치역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그래프상에 똑같은 y좌표가 하나도 없으면 그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봐봐. 이 지수함수 우리 증가나 감소 그려보시면 y좌표가 똑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프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즉, 뭐가 있겠어? 역함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를 좀 배워볼 겁니다. 자, 저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녀석의 역함수는 역함수.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했죠? 어떻게 구했어, 역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이 하면 돼. x, y 위치 바꿨지? 그 다음에 y는 정리했지, 그치? 1대1 대응 함수 가지고. x랑 y 위치 바꿔볼까? x는 a의 y승. 자, 이 함수가 저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참고로 y는 이라고 정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1대1 대응인 함수에 x랑 y의 위치만 그냥 바꿔 쓰면 이미 충분히 역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꼴로 잘 써놓지 않잖아. 보통 y는 이렇게 정리해서 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의 역함수는 얘인데, 얘를 우리가 그냥 로그의 표현을 이용해서 y는 이라고만 정리를 하면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밑이 똑같은 로그함수는 서로 항상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역함수는 그래프상에서 뭐에 대한 대칭이었지? y는 x 대칭이었지. 즉, y는 x 대칭.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시키면 우리가 밑이 똑같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 밑을 내가 바꿔가면서 지수함수를 몇 개 그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y는 2x.
이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 그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밑이 2인 지수함수가 0,1을 지나고 뭐 1,2를 지나겠죠. 이런 지수함수가 될 텐데, 그럼 얘를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우리 좀 전에 배웠다시피 그럼 얘 대칭시킨 녀석의 그래프는 밑을 2로 갖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0,1을 지나던 거는 1,0을 지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를 지나던 건 2,1을 지나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지날 거예요. 또 이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거든요. 그럼 이 점근선 또한 y는 x 대칭시켜야 됩니다. 이 x축을 y는 x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y는 x가 얘 종이라고 생각하고 접었을 때 얘랑 얘가 딱 포개지잖아요. 대칭 관계니까. 즉 x축을 y는 x 대칭시켰을 때 y축이 돼서 얘를 점근선으로 갖는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 녀석이 밑이 2인 로그 함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그려봤습니다. 밑이 3인 지수함수도 그려봤죠. 이렇게 y는 3x. 그럼 이 녀석 또한 y는 x 대칭을 시키면 밑이 3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그럼 0,1하고 1,3을 지났었으니까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킨 건 1,0과 3,1을 지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또 우리 밑이 2인 이 지수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리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인 녀석은 밑이 지수함수에서는 밑을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렇죠? 이 녀석이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보라색 지수함수 역시 얘는 이제 여기가 -1,2를 지나겠죠. 네, -1,2를 지날 건데 이 함수 역시 y는 x 대칭을 시키게 되면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밑이 2분의 1 로그 함수는 -1,2는 y는 x 대칭시키면 2,1 여기가 되고 똑같이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뭐 하나만 더 그려보면 무슨 색 안 썼죠? 빨간색.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1,3을 지나는 y는 3분의 1인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이 지수함수를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1,3을 지났으니까 얘는 3,를 지날 거고요. 그래서 3,를 지나는 지수함수를 로그 함수를 그리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는 로그 3분의 1의 x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 보지 말고 여기 이제 이 로그 함수들만 보면 이 모든 로그 함수들은 전부 다 여기 y축을 점근선으로 갖게 됩니다.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역. 자, 우리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 관계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서는 곧 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잖아. 즉, 이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양의 실수의 전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따라서 여기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y는 로그 a의 x인데 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진수가 양수인 x의 범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할 건데 그때마다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냐? 항상 진수가 양수인 x의 범위가 일반적인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또한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건 지금 하얀색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좀 완만하지만 계속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야. 위쪽엔 따로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치역이 얘가 실수 전체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수함수들은 전부 다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는데 그 x축 또한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y축은 x는 빵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여기도 뭐라고 표시를 해놓냐면, 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있잖아. 이 숫자는 항상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냐면 진수가 0이 되는 x값,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 항상 점근선에 해당되는 숫자가 될 겁니다. 뭐 좀 이따 평행이동 시킨 거 나올 테지만, 자, 증가감소를 판단해 볼게. 지수함수에서 계속 지수함수 로그함수 왔다 갔다 할 건데,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였지. 봐봐, 밑이 1보다 큰 애들 봐봐, 얘네들. y는 x 대칭시켰지. 봐봐, 이 그래프 봐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즉 여전히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때는 증가감소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자, 증가감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얘는 전부 다 모든 점들이 항상 1,0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0,1을 지났었죠. 그렇죠? 자, 마지막. 우리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서로 역수관계인 애들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었습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에는 밑이 서로 역수관계인 애들은 지금 x축 대칭이 되는 게 보이실까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a분의 1 x의 그래프는 서로 x축 대칭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게 또 x축 대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로그의 계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바뀌잖아. 우리 식 전체 부호를 바꾸는 건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킨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 식 전체 부호를 바꾼 녀석이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x축 대칭이 됩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정의역, 치역은 정의역은 이런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점근선에 들어가는 숫자와 뭐 증가함수는 뭐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다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는 점은 우리 지수함수에서 한 점 대입할 때 보통 어떤 숫자를 대입했죠? 지수가 몇 되는 숫자? 0 되는 숫자. 로그함수에서는 한 점을 대입하라고 하면 몇 되는 숫자를 대입하면 되냐면 진수가 1 되는 숫자. 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항상. 왜냐면 우리가 로그 a의 1, 이건 항상 0이죠. 그쵸? 따라서 진수를 1로 만들면 로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이 서로 역수관계인 애들은 서로 x축 대칭이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화살표를 또 하나 그릴 건데, 자, 로그 함수에서는 이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자, x축 위쪽에 있는 녀석들 기준으로 봐봐. 지금 로그하면 얘랑 같이 그려져서 좀 헷갈리는데, 얘 빨간색, 보라색, 얘 하얀색, 흰색. 가로선 딱 그어보면 오른쪽에서 만나는 애들일수록 밑이 더 큽니다. 지금 얘 노란색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서 만나죠. 노란색, 흰색, 지금 여기 보라색, 빨간색인데 봐봐. 노란색 제일 오른쪽에서 만나는 애가 밑이 3이고, 두 번째 오른쪽에서 만나는 애가 밑이 2고요. 세 번째 오른쪽에서 만나는 애가 보라색인데 걔가 2분의 1이고, 제일 왼쪽에서 만나는 애가 빨간색인데 3분의 1입니다. 순서대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순서대로 되죠. x축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더 왼쪽에 있을수록 밑이 더 큰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형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졸라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 할 만하시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일단 근데 73페이지의 표가 일단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표에 왼쪽 글씨 한글 써져 있는 부분에 정의역하고 치역 글씨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치역이 실수 전체이고요. 아래쪽에 칸 나눠서 써져 있는 게 정의역입니다. 지금 73쪽의 표가 조금 잘못돼 있어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7.2에 로그 함수 평행이동. 자, 우리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요런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뭐 다른 함수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그 a에 x 자리에 x-m 집어넣고 뒤에 플러스 n 붙이면 이렇게 하면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변화를 하나씩 관찰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요 녀석의 정의역은 진수가 양수인 범위니까 이제 x가 0보다 큽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의 정의역은 요 진수가 0보다 큰 범위니까 x가 n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치역, 치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증가감소도 바뀌지 않아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여전히 증가함수고요. 왜? 평행이동으로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행이동으로는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증가감소는 바뀌지 않고요. 증가감소는 그대로 증감이라고 쓸게.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감소함수 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대신에 기준점, 자, 이 함수는 항상 1,0을 지난다고 했으면 얘는 뭘 기억해야 되냐? 진수가 1 되는 x값 몇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m 집어넣어야죠. 그럼 걔를 집어넣으면 로그 a의 1이 되거든요. 로그 a의 1은 얼마야? 0이니까 y좌표는 뭐만 남아? n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점근선, 자, 요 녀석의 점근선은 y축이었고 우리 y축은 식으로 x는 빵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수함수 설명할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도 이런 선 한번 그어볼게. 이런 선, 즉 위로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선들은 위아래 평행이동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좌우 평행이동만 영향을 받겠지. 따라서 이 점근선에 들어가는 숫자는 요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왼쪽에 뭐라고 썼냐면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도 진수가 0이 되려면 x에 몇 집어넣어야 돼? m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는 0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는 m이 될 거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난번에 계속 지금 지수함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수함수로 y는 x 대칭시킨 게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첫 번째, 혹시 다 짰어? 오늘은 무슨 일 있어? 내가 대답을 안 한다. 혹시 그런 마음을 먹고 왔어? 그래프 그리는 순서 어떻게? 첫 번째 뭐부터 찾자 그랬어? 점근선 찾자 그랬어. 두 번째, 한 점 대입해 보기로 했어. 세 번째, 증가함수인지 감수인지 판단하자 그랬잖아. 여기서도 좀 이따 대칭이동까지 다 설명하겠지만 그래프는 전부 다 이 순서대로 그릴 겁니다.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여전히 첫 번째 점근선부터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점 대입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증가함수를 판단할 겁니다. 자, 증가함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떤 증가함수를 x축 대칭시키면 감소함수 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를 y축 대칭시켜도 감소함수가 됩니다. 집중들 하세요.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몇 보입니다. 알았죠? 집중하세요. 그치? 다들 본인들 대학 가려고 본인들 성적 잘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치? 나조차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난 안 가도 돼요. 알았죠? 네, 난 안 가도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가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땐 증가감수 상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그 성질들을 그대로 잘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대칭 이동하기 전에 그 표 아래쪽에 보시면 그 로그 함수에서는 요거 y는 로그 a의 kx, 요렇게 x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로그 함수에서는 항상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 y축 평행 이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식은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이만큼 더한 거야. 뒤에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무슨 말이야?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y는 로그 2의 4x라고 하는 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로그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로그 2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까지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평행 이동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대칭 이동도 역시 보시면 뭐 아래쪽에 다 아는 얘기들 써져 있을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지수함수에서랑도 똑같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식이 딱 주어져 있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프를 최대한 어떻게든 안 그리려고 막 그러시면 안 돼, 알았지? 그래프는 그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는 식 있어? 그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자고, 알았지? 그래프 하나 그려버릇 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y는 이제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 로그 함수 대칭 이동. 자, 일단 예를 들어볼게. 그림으로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리면 자, x축, y축. 제일 기본형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밑이 1보다 큰 것처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여기가 점근선이죠. 여기가 점근선입니다. 그치? 자, 그럼 쟤를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치? 우리 근데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게 우변 전체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고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앞에 마이너스는 이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a분의 1 x라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밑이 서로 역수관계인 애들이 x축 대칭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로그 ax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그래프는 요따구로 생겼겠죠. 그렇죠? 우리 y축 대칭은 y는 로그 a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얘가 원래 증가함수였으면 y축 대칭시킨 건 지금 감소함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얀색 그래프를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원점 대칭 시킨 건 앞에도 부호를 바꾸고 로그 a에 마이너스 x, x에도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이게 원점 대칭의 그래프여서 사실 뭘 좀 봤으면 하냐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 점근선, 세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이쪽에 갈수록 점점 이 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역시나 아니면 이렇게. 역시나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얘는 완만하지만 계속 올라가요. 얘도 완만하지만 점점 계속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 넷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근선 찾고 한 점 찍고 증가 감소만 판단하시면 그래프 그리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쭉 해봐. 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 기준점 각각 구하라는데 뭐 그냥 그래프만 그릴 겁니다. 자, 짜잔, 짜잔, 짠짠짠. 그리고 뭐 설특강 그거 하는데 설특강 여기 수강생들 들을 필요 없어요. 알았죠? 설특강 그 수원 무슨 삼각함수 정리할 건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할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거 뭐 돈 내고 그거 또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둘 중에 뭘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뭐 특강 더 열심히 안 하? 그것도 열심히 할 건데 내가 내 수강생들을 더 열심히 수업해 주지. 뭐 특강에서 막 여기서 안 해주는 특급 비법이 있어 얘들아 그러지 않을 거야. 알았죠? 근데 수업 시간에 다 할 거니까 굳이 뭐 또 돈 내고 와서 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돈 있으면 나한테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이 X. 야, 근데 내가 특강 시작하고 있잖아.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 인원만큼도 안 늘었다. 그 한 번은 좀 눌러줘야 되지 않냐? 혹시 돈 드냐? 혹시 구독 버튼 누를 때마다 막 300원씩. 그 누가 날 구독했는지 혹시 알 수 있냐? 보여? 어디 알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게. 알았지? 내가 찾아보자. 근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디? 그러네. 구독 좀 해줘. 별거 아니잖아. 알람 꺼놓으면 되잖아. 서아, 너 구독 안 했지? 왜? 유튜브 로그인을 안 했나? 핑계 아니야. 막 지금 켰는데 막 로그인 돼 있고 막. 안 깔려 있어요. 그래?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응? 사실 내가 뭐 유튜브 그걸로 막 엄청난 수익 떼돈는 벌자 뭐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지 않잖아. 그냥 괜히 기분이 좋잖아. 그냥 한 명 두 명 늘어나면 기분이 좀 좋거든.
인스타 이것도 팔로우 좀 해줘. 내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 뭐가 기억이 안 나냐면 M이 몇 개인지. 아 그래? 넌 어떻게 고마워? 그러네. 오케이 이겁니다. 잠깐만 내 조교가 뭐 파일 하나만 보내달라 그래서 1.7단원 조교한테 이거 하나 보내줄게. 자 봅시다 우리 1번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1.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저 사실 이거 잘 못 그리겠어요 이러지 말고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얘 점근선. 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 되는 x값 대입하시면 됩니다. 진수가 0 되려면 x에 몇 대입해야죠?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진수가 1이 되는 값 대입하시면 돼요. 몇 대입해 그럼 x에? 3. 3 대입하면은 로그 3에 1 되니까 로그 3의 1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건 전부 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지표거든요. 그럼 밑이 애초에 3인 거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증가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x는 2. 여기가 x는 2라고 하면 그 y축은 요쯤 있겠죠? x축 또한 이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 이렇게 지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점근선으로 갖고 얘 오른쪽에 있는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증가함수가 되는 요 정도 그리시면 뭐 문제 풀 때 부족함 없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로그 지수함수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다짜고짜 x축, y축부터 그리지 마시고, 알았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좀 센터에 오게끔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y는 로그 2분의 1에 x-1 2. 자, 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역시나 자, 요 녀석의 점근선부터 찾아보죠. 점근선은 x에 몇 대입해야 할까요? 1 대입해야 됩니다. 그치? x는 1, 2 점근선이고 한 점 내가 몇 대입할 것 같아? 2 대입하면 2,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이 2분의 1인 거 원래 감소함수였고 지금 따로 대칭 이동의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얘는 뭐 앞에 x의 부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다 평행 이동인 거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역시나 x는 1. 여기가 x는 1이니까 y축은 좀 왼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고, 2, 얘는 이제 x축을 역시 그릴 때도 이 점이 y좌표를 보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을 살짝 위쪽, x축 아래쪽을 지나야 되니까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주자 이거야.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2,-2는 뭐 이쯤 올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점근선이 이쪽에 있고 점근선 오른쪽을 지나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감소함수가 되게끔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문제 풀 때 역시 부족함 없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오케이? 네. 도원이도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y는 로그 2의 4x분의 1인데, 자, 요거는 일단 식을 조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요렇게 먼저 바꿔볼게, 내가. 로그 2의 4x. 여기까지 다들 오케이? 왜냐면 이제 4x의 마이너스 1승이고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오케이?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 또 점근선부터 찾아보죠. 자, 점근선. x에 몇 대입해야 진수가 0 되죠? 네, x는 0입니다. 그냥 얘 x는 0은 y축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x에다 몇 대입할 것 같아? 1 대입할 겁니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자, 얘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지표죠, 그렇죠? 근데 원래 증가함수였는데 식 전체 앞에 부호를 바꿨다는 건 우리 그 x축 대칭을 시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를 x축 대칭시켰으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함수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점근선, y축이 점근선이니까 그냥 y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2를 지나야 되니까 살짝 위쪽에 그려주고 1,-2가 그럼 몇 점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감소함수니까 이제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려버려 타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좀 여백이 좀 있죠. 여기다 뭐 필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뭘 좀 적어야 되냐면 짜잔짠짠 짠짜라짠짠. 자, y는 2배 로그 a의 x 대 y는 로그 a의 x 제곱. 자, 저 두 녀석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x가 사실 숫자로 들어갔을 때는 뭐 로그 2의 3이나 2 로그 2의 3이나 로그 2의 9나 사실 완벽히 똑같은 숫자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저 함수는 둘이 다른 함수입니다. 자, 일단 왜 그러냐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일반적으로 진수가 양수가 되는 범위거든요. 왼쪽 진수 봐봐. x가 양수여야지만 진수가 양수일 수 있지. 근데 대신에 오른쪽 진수를 보면 x가 0만 아니면 진수가 양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역부터 차이가 나. 요 녀석의 정의역은 양수이고 요 녀석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입니다. 이것부터 좀 차이가 나. 정의역이 다른데 두 함수가 똑같을 수 있겠어? 그럴 수 없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는 사실 진수가 이렇게 x의 제곱으로 돼 있을 때는 2를 내리면 뭐라고 써야 하냐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왜 그런 거냐? 얘나 2를 올렸을 땐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식은 얘랑도 똑같고 얘랑도 같은 식이야. 즉 두 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진수에 저렇게 절대값을 꼭 씌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꼴의 함수의 그래프 y는 f에 x에만 절대값이 딱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만약에 자,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점선으로 그린 게 절대값이 없는 녀석의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절대값이 없는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점선으로 그렸을 때 x에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y축 오른쪽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y축 대칭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었거든요. 그쵸? 여기서 갑자기 질문. 궁뎅이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다. 왜 이렇게 없어? 두 개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이거 큰 논란이 됐던 건데. 생각해 보고 오세요, 알았죠? 네. 난 참고로 한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닌가? 오른쪽 궁뎅이, 왼쪽 궁뎅이. 아, 미안해. 괜히 얘기 꺼냈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잘 봐. 이 그래프는 있잖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뭐 A가 1보다 크다고 해보죠. A가 1보다 크다고 해볼게. 자, 만약에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AX 그래프라고 해봐.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AX 그래프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전체의 2배를 한 거거든요. 전체의 2배를 했다는 건 그냥 위아래로 그래프만 2배 늘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만큼 길이였다고 하면 이 길이만큼 한 번 더 올라간 요런 지점을 지나야 돼요. 요런 지점을 지나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는 2배의 로그 ax.
그냥 말 그대로 함수값을 2배만 시킨 거기 때문에 y좌표만 2배 점프시키면 되거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요 선을 그려보면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간격이 이렇게 항상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게 E 로그 A의 X의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E 로그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얘 절대값 없는 걸 Y축의 오른쪽에 그린 다음에 Y축 왼쪽도 대칭되게 하나 더 그려야 되거든. 그럼 얘 절대값 없는 게 이 빨간색 그래프란 말이야. 즉, 이 녀석의 그래프는 참고로 곡선이 그래서 한 쌍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렸던 빨간색 그래프가 이쪽에도 그려져 있고, 여기 그린 그래프를 Y축 대칭되게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그린 이 한 쌍의 그래프가 이 절대값 씌워져 있는 녀석의 그래프여야 합니다. 반드시. 참고로 이건 로그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 기호가 씌워진 함수 정도로 그냥 인식을 하지. 네, 그래서 요 한 쌍의 그래프가 전부 다 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이게 뭐 맨날 그러냐? 그러진 않아. 만약에 지수가 3이야. 앞에가 3. 얘랑 y는 로그 a의 x의 세제곱. 얘네 둘은 쌤쌤이에요. 쌤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정의역 생각해 봐봐. 어차피 x 세제곱이 양수이려면 x가 양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정의역부터 똑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얘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얘랑 안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수가 2뿐만 아니라 지수가 짝수인 녀석은 내려오면서 사실 다 절대값이 붙어야 됩니다. 이 지수가 홀수인 녀석은 따로 절대값을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 차이를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74쪽 하단에 여백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이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딱 우리 오늘 배울 거 반절입니다. 뭐 쉬자고? 혹시 쉬러 왔어? 너희가 학원에 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야? 그치, 집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집에 있으면 집에 못 가니까요. 그렇죠. 네, 학원에 와야 집에를 가죠. 자, 수능이 오늘 300 며칠 남았다는데 아직 남일 같죠? 네, 아직 남일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신 시험이 딱 6번 남았죠? 네. 3학년 2학기 거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안 보니까, 안 보는 건 아니죠. 보긴 보니까, 보긴 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시에도 혹시 내신 점수가 조금 들어가는 거 알아? 이번에 원래 들어갔어요? 원래 항상 들어갔습니다. 아, 몰라? 그 정시 원서 3개 쓸 수 있는 거 알아? 정시, 수시는 면접 일정 이런 것만 겹치지 않으면 학교 제한이 따로 없거든? 근데 정시에 쓰는 3개는 내 맘대로 못 정하는 거 알아? 아, 그 정해져 있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가군에 쓸 수 있는 학교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나군에 쓸 수 있는 학과, 다군에 쓸 수 있는 학과 그 중에 하나씩 골라야 돼. 참고로 가군은 수능 100%입니다. 가군 지원하는 학교에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요. 얘는 내신, 아니, 수능 8 내신 2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내신이 20% 엄청 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난 나군을 지원할 거니까 내신을 열심히 파야 되냐? 그럼 나는 그 현역 때 내신이 망했는데 그럼 재수할 때도 나군은 버려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신 20%가 어떤 함정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내신 점수 600점 만점으로 환산하거든 보통. 6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590점. 그러니까 590점을 받는 애들은 올 9등급. 그러니까 590점 맞는 일은 없다는 거지. 전 과목 5등급인 애가 595점 정도. 전 과목 1등급인 애가 600점. 근데 수능은 몇 점 만점으로 환산하냐?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거든. 수능에서 2점짜리 하나 맞추면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사실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도죠. 하지만 사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다구는 보통 내신 40% 정시 60%인데 역시나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재수할 때는 그리고 그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애들 신경 안 쓰거든. 뭐 나 재수할 건데 3학년 2학기 기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애들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애들 별로 없거든.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시험 빼면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까지 시험 이제 6번 남았죠, 그렇죠?
6번. 그 너희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목숨을 걸고 이제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하니까 교실이 사해지네. 자, 1번. 자, 봅시다. 다음 중 로그 함수 y는 로그 a분의 1 x분의 1 그리고 a는 0과 1 사이. 자, 다음 중 얘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실까? 다 이해 안 가시는 분 빨리 그 대놓고 못 물어보면 빨리 왼쪽 눈 깜빡거리세요. 나만 볼 수 있게. 도현이 아시겠나요? 굉장히 조용히 얌전히 있네. 왜 안 좋은 일 있어 혹시? 옆에 도현이 뭐 괴롭혔어? 아, 그랬어? 자, 1번 참이죠. 로그 AX 그래프랑 일치합니다. 그렇죠? 막 바꾸는 게 똑같으니까요. 2번 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와. 1,0 지나 안 지나? 지납니다. 3번 점근선 얘 Y축이지. 제 기본형이니까 Y축은 식으로 X는 0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참. 그리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아니지. 그거는 얘가 지금 1보다 클 때가 증가함수인 거고 밑이 0과 1 사이 숫자잖아.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게 지금 X가 0보다 크다는 왜 써있냐면 얘 정의역이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큰 범위만 관찰을 해야 되니까 써져 있는 거야. 알았지? 괜히 그거 낚이면 안 돼. 자, 정의역 양수 전체고 치역은 실수 전체라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자,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3입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그래프부터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 녀석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진수가 0 되는 값을 넣어야 돼. x는 얼마?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할 건데 몇 대입해야 진수가 1 될 거야? 0 대입해야. 그치? 진수가 1 되는 값 0,3을 지나겠지. 그치? 그리고 이것만 보면 감소함수인데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 그치? 뭔가 그 y축 대칭을 시켰다라는 의미거든. 그치?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감소함수를 y축 대칭 시켰으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자, 그럼 여기까지 놨으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x는 2분의 1. 자, x는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나면 y축은 좀 왼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0,3은 y축 위의 점이니까 0,3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점근선보다 왼쪽에 있는 점을 지나는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 하나인데 증가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치? 됐을까요? 자,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 물어보는데 정의역은 그래프를 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진수가 양수인 x의 범위라 그랬습니다. 그치? 따라서 진수가 양수인 x의 범위니까 2분의 1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번 참입니다. 2분의 1보다 작다. 참. 치역은 실수 전체, 모든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렇죠? 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다 찍히잖아. 치역을 보는 방법은 항상 그래프 위에 점들을 y축에 전부 다 일일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찍히는 y축상의 범위가 치역이 되는 건데 로그 함수의 치역은 항상 실수 전체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니은 거짓말입니다. 디귿.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 찾아놓고 시작했는데 점근선 거짓말이죠. 그렇죠? x는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리을 0,4 0,3 마침 딱 지나네. 리을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미음. 봐봐.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건 뭐겠어? 못 그려요. 못 그리는 거야. 못 그려. 못 그리니까 어이씨. 막 x에 막 증가함수인 거 확인해 보려고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막 하는 거지 막 그러시면 안 돼. 알았지? 그래프 꼭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벌써 겁나게 막 뒤에 거 막 넘겨보고 그래. 자, 무섭잖아. 뒤에 거 넘기면 막 이상한 그림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넘기지 마세요. 알았죠? 괜히 기분만 나쁘지. 그치? 언젠가 다. 자, 원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이렇게 막 많이 걱정하고 막 두려워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 아, 중간고사 어떻게 해? 잘 보지 뭐, 이 걱정해서 뭐 할 거야? 그치, 그냥 뭐 닥치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 남자애들은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 내가 오늘 낮 수업에도 얘기를 했는데, 군대는 얘들아, 잘 들어. 이게 너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돼. 12월, 1월 둘 중에 한 달에 가세요. 무조건 둘 중에 한 달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여름 7월, 8월 이때. 진짜 안 되는 게 3월, 4월, 5월 이럴 때 있잖아. 어중간한 한겨울도 아니고 한여름날 봄, 가을에 군대를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자, 군대 특강. 주변에 남동생이나 오빠나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명절 때 만난 사촌 오빠가 군대를 간대. 언제가? 4월. 미친놈아, 그때 가면 안 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가장 큰 훈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격 훈련이라는 거랑 혹한기. 혹한기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아? 이거는 그냥 그 평소에 하던 훈련을 개추운 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눈 잔뜩 쌓여있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그냥 그렇습니다. 참고로 나 혹한기 할 때 우리 텐트 안에 온도계를 텐트 안에 달아놓거든. 하나씩 온도를 체크하려고. 그거 왜 달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온도계 딱 영하 18도였어요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잡니다. 그 온도 낮아진다고 다른 데서 재울 거 아닌데 온도계는 왜 달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달아놓습니다. 네. 이걸 주로 언제 하냐? 1월 달에 합니다. 유격 훈련 언제 하냐? 8월 달에 해요. 제일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합니다. 유격 훈련의 목적은 체력 단련. 훈련 기간 동안 산을 엄청 뛰어다닙니다. TV에서 그 옛날에 그 진짜 가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다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 그게 이제 유격 훈련 때 하는 체조예요. 그 체조가 유격 훈련에 하는 체조 중에 제일 빡센 체조입니다. 다른 쉬운 것도 있는데 이 새끼들이 쉬운 거 잘 안 시켜요. 네, 8번 몸통 비틀기라는 거거든요. 진짜. 화생방도 이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체력 단련이 힘드냐면, TV에서 화생방이 너무 과하게 나와요. 화생방이 물론 안 힘들다는 건 아닌데, 체력 훈련 안 하는 대신 하루에 화생방 10번씩 하라고 하면 다 할 겁니다. 진짜. 그 체력 훈련을 한 번만 해보면, 1시간만 해보면 화생방 10번이 훨씬 낫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월이나 8월에 가야 하는 이유. 자, 요새 군대 1년 6개월이죠. 봐봐. 8월, 1월에 만약에 봐봐, 내가 3월에 군대를 갔어. 그럼 훈련소 5주를 하니까 3월 초에 갔으면 4월 중순에 자대에 가겠지? 그치? 그럼 3월에 입대한 애들은 언제 제대? 다음 해 한 9월이나 제대를 할 거야. 그치? 잘 봐. 이때부터 4월 중순에 딱 자대를 갔어. 자기가 그 근무할 1년 반 동안 지내.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있잖아. 얘 2번, 얘 1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군대를 1월에 가잖아? 그럼 훈련소 5주를 받고 나면 2월 달에 가거든, 자대. 봐봐. 끝나 있어요. 그치? 그럼 1월 달에 갔으면 다음 전역은 언제? 그 다음 해 여름에 6월 달에 하겠지. 그치? 6월이나 7월 초. 그치? 봐봐. 이 기간 동안 그냥 자대는 2월에 간단 말이야. 1월에 입대를 하면 5주 동안 훈련소에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해. 나 군대 있을 땐 2년이었기 때문에, 나 군대 있을 땐 3월에 가면 3월에 제대하거든. 그러니까 나 때는 3월에 가면 이거 2번씩 해야 됩니다. 나는 다행히도 이제 2월에 가서 나는 얘 2번, 얘 1번 했어요. 둘 중에는 사실 얘가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얘는 그냥 추운 거 말고 없어요. 얘는 근데 진짜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진짜. 너무 힘들게 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하려면 이때 가야 돼. 이때. 알았지? 이때 아니면 차라리 8월에 가면, 8월에 가도 한 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8월에 가면 뭐가 안 좋냐면, 훈련소에 처음 5주 동안 있어. 그 5주 동안은 그 훈련병들끼리만 생활을 하거든. 그 기간 동안은 세탁기도 없고 손빨래 해야 돼. 그리고 생활관에 TV도 없고 PX도 못 가.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 가져올 수 없어. 외부에서 뭔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근무할 부대를 가면 PX 가면 뭐 세탁 세제도 팔고 샴푸도 팔고 막 다 팔어. 심지어 우리 집에서 샴푸를 보내줄 수도 있어. 폼 클렌징 이런 것도 다 개인 거를 쓸 수 있거든. 근데 훈련소 기간 동안은
개인 비누를 하나씩 줘. 끝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걸로. 그리고 샤워장에 가면 빨래 비누 있어. 그걸로 손빨래 해야 돼. 여름엔 어쩔 수 없이 빨래를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심지어 군복까지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 돼요. 근데 겨울에는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훈련 아닌 이상 군복까지 맨날 빨 필요는 없다는 거지. 빨래를 하는 횟수가 한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나는 이거 말하면 애들이 아까 더럽다 그랬는데 나는 2월에 갔잖아. 추울 때. 난 훈련소 5주 동안 빨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속옷을 처음 가면 한 5개 정도 주거든. 5주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겨울이니까 그나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름엔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가셔야 돼요. 겨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운전병 지원할 수 있으면 꼭 운전병을 가시고요. 그냥 보병 안 돼요. 알았죠? 안 돼요. 알았지? 그냥 보병을 가면 보병을 안 할 확률이 큽니다. 절대 군대에서 맡으면 안 되는 보직 2가지. 포병하고 그 이름 있는데 다리 만드는 애들 있거든. 공병대. 다리 만드는 게 뭔 말이냐면 전쟁이 났어. 뭐 탱크고 사람이고 막 강을 건너야 되잖아. 막 전쟁 나면 막 다리 막 폭파시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보직이 있어요. 진짜로. 큰 쇠를 들고 다니면서 다리를 한 칸 설치를 합니다. 진짜 무조건 골병 나서 제대합니다, 진짜. 네. 나는 운전병이었는데 개꿀이에요. 진짜 개꿀입니다. 운전병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군대는 꼭 이 시기에 가시길 바라고요. 자, 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3번 문제나 봅시다. 네. 근데 더럽지 않아요, 그렇지? 훈련소 5주 빨래 좀 안 했다고 안 죽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군수 창고 들어가서 옷도 쓰면 속옷 같은 것도 몇 개 좀 훔쳐 입고 좀 그랬어요. 그러다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진짜.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3번. 다음 중 y는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기억번.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자, 얘는 이 녀석에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y축 대칭시켰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y축 대칭시키면 겹쳐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겹쳐질 수 있는 거니까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니은 y는 로그 2의 x 빼기 3. 이 녀석도 좀 보면 x 자리에 x 빼기 3만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냥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충분히 겹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디귿 y는 2배의 로그 2x인데 얘는 참고로 아까 잠깐 저 왼쪽에 나왔지만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2배만큼 늘려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이거는 y축 방향으로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2배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좌우 폭은 그대로 놔두고 위아래로만 2배 쭉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달라져서 절대 포개질 수 없습니다. 자, 리을 y는 로그 2의 2x 대신에 로그 2의 2x는 로그 2의 x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y축 방향 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기니딜이 미음. 자, 미음은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자, 얘도 2의 제곱이니까 2 분모로 내리고 2 분자로 내리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양쪽으로 곡선이 2개가 나오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 애초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옮겨서 이 2개랑 겹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읍에 써져 있는 거 y는 로그 8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분모로 2, 3도 분모로 내려오는데 지수가 홀수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만 내려옵니다. 이렇게만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평행 이동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 되겠지. 그치? 그 밑에 시옷하고 시옷 옆에 그 이응이 빠졌어요. 그쵸? 시옷 옆에 이응도 하나 더 있는 건데 어쨌든 두 개 더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네. 자, 얘는 y는 2의 x-2인데 근데 애초에 잘 봐. 얘를 y는 x 대칭시킨 거야. 그치? 얘를 y는 x 역함수 y는 x 대칭시키면 얘고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얘니까 즉 여기까지 오는데 평행 이동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올 수 있다는 거지. 즉 설명을 쓰자면 이런 거죠. y는 x 대칭 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면 y는 2의 x-2승까지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잘 봐. 얘도 이 녀석을 y축 대칭시키고 그치? 얘 y축 대칭시키면 이거지. 그 다음에 y축 방향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봐. y는 x 대칭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결국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만으로도 만들 수 있죠. 설명을 좀 쓰자면 과정은 좀 복잡하겠죠? y는 x 대칭을 시키고 또다시 y축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얘를 y는 x 대칭시켜서 이거를 만들고 얘를 y축 대칭시켜서 여기까지 만들고 뒤에 다시 y축 방향 3만큼 평행 이동 여기까지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음? 여기 특히나 이제 그 비읍에서 미음 비읍에 써져 있는 것들 절대 헷갈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4번 봅시다. 룰루랄라. 4번.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수업 때 끝나고 뭐 먹는다 그랬나? 목요일이었나? 근데 뭐 먹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날 그걸 못 먹었어요. 뭐 먹는다 그랬지? 마라탕? 근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이미 찜닭을 시켜놔가지고 네, 찜닭을 먹었습니다. 4번. 자,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자, 얘가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뾰로로로로로로로로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로그 함수가 있어서 여기에 0,2를 지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점근선부터 관찰해 볼까? 요 식을 보고 점근선을 대답해 주세요. 진수가 0 되려면 얘 점근선은 x는 몇이어야 돼? 그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인데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a는 3. 요렇게. 네, 그럼 a는 찾았고 자, 그럼 b는 요 함수가 지금 0,2를 지난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저기다 0 집어넣으면 2 나와야겠지. 그치? 그럼 저기다 0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합니다. 로그 3의 3 플러스 b인데 로그 3의 3은 1이니까 b도 1입니다. 아유, 행복해.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자, 어려운 것들이 좀씩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5번. 자,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로그 2의 x가 있어서 x축, y축을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고 로그 2x가 좀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그 2x. 그래서 로그 2의 x 위에 여기에 지금 이쯤 a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또 다른 로그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는 뭐 거기 그려져 있으니까 걔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는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죠? 뭐 그렇게 생겼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한대. 자, 또 문제를 읽어보면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시 로그 2X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요 길이는 2가 되고요. BC의 길이는 6이 된답니다. 네. 그때 양수 A의 값, 즉 요 A가 얼마인지 우리 문제에서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보죠. 세 점 중에 어느 것도 아는 게 절대 젠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치? 그치? 아니, 뭐가 고민이냐면, 아니, 근데 못 풀어서 이런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그렇지 않고. 혹시, 쟤네 둘이 무슨 관계인지 보이는 사람? 쟤네 둘이 무슨 관계인지 보이는 사람.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건 아니야. 보통은 안 보일 거거든. 얘랑 무슨 관계인지. 그쵸? X는 A 대칭. 이 사실 보이면 좀 편하게 풀 수는 있어요. 내 얼굴에 써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써져 있어 여기. 자, 그냥 안 보인다고 칩시다. 자, 문제가, 자, 봐봐. 그냥 문제에서, 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말이 긴 문제들은 보통 있잖아?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 점의 좌표 알아, 니네? 모르지. 그러니까 이 점의 한 점을 X좌표를 T라고 놔요. 질문.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Y좌표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2의 T라고 쓸 수 있지 않아? 이해돼? 이해돼? 그럼 잘 봐. 요 점은 B부터 할까? B라는 점은 점 A와 X좌표는 똑같으니까 T라고 쓸 수 있지. 대신에 이 점에서 위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Y좌표가 얘보다 딱 이만큼 더 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B랑 C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이. 일단 C는 그럼 Y좌표의 로그 2의 T 플러스입니다. 근데 X좌표는, C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얼만큼 크죠? 6만큼 큽니다. 따라서 T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B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함수 위의 점이고 C는 이 함수 위의 점이야. 자, 내가 C부터 대입할게, 알았지? 얘부터 대입할 겁니다. C를 대입할 거야. 뭐 어디에 대입할 거야? 알맞는 함수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따라서 로그 2의 T 플러스 2는 로그 2의 T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좌변 보시면 로그 2의 4t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치? 왜냐면 얘가 로그 2의 4니까 두 개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그치? 현재 오케이? 그러면 왜 얘네 둘이 똑같은,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끼리 똑같으면 이렇게 둘이 같아야겠지. 그럼 t는 얼마? 2가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치? 4t랑 t 플러스 6이랑 같으려면 t는 2여야지, 그치? 그럼 t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c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c의 좌표가 8, 3인가 알겠어요? 그럼 B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야? 2,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다 오케이? 됐어요? 저 소문자 A를 찾고 싶으면 점 B를 저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점 B가 요 함수 위의 점이잖아요. 점 B만 여기다가 대입을 숑숑숑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3은 로그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자, 우리 진수에 몇이 들어가야 밑이 2인 로그 값이 3이 나오죠? 8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리는 안 되고요. 8만 됩니다. 자, 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는 애들이 한둘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얼마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진짜. 그 화목 낮 수업 진짜 반응 없어요. 진짜 힘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수업이거든요. 와, 힘들어요, 정말. 모든 아이들이 이러고만 있어요.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럴 때마다 내가 애들한테 묻는 게 있지. 화났어? 네, 그 수업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같아요. 여기까지 할 만한가요? 여기까지 할 만한가요? 자, 6번 문제 풀기 전에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조금 설명해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합동. 뭐 합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형에서 예를 들어 내가 삼각형을 두 개를 그려볼게. 이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을 내가 좀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자, 얘네 둘이 합동이랍니다. 합동이라고 하면 뭐 지금 이게 이변과 이변 길이가 똑같고 얘네들 길이 똑같고 빗변끼리 길이가 똑같겠지. 그때 요 점과 요 점을 서로 대응점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그러니까 둘이 딱 포개놨을 때 겹치는 지점. 우리가 서로 대응점 관계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이제 뭐 꼭 이게 로그 함수여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뭐 모든 함수에도 많이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자, y는 로그 2의 x. 자, 예를 들어 이런 로그 함수랑 y는 로그 2의 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이런 두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로그 2의 x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요 녀석을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평행 이동시켜볼게. 아래로 이동시켜볼까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거든. 그러면 얘를 옮기면 얘랑 포개져 안 포개져? 포개지겠지. 그럼 그때 딱 포개지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여기 1,0이죠. 1,0은 여기에 어디로 이동할 거야? 당연히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내려간 점으로 이동할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내려간 뭐 2, 마이너스 2로 이동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 두 도형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아, 있잖아. 옮겨서 포개지면 뭐 포개지면 똑같은 거지. 합동인 거지. 그치? 참고로 뭐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점이 좀 길게 무수히 많을 뿐이지 옮겨서 포개일 수 있으면 확대나 축소를 하지 않고 포개일 수 있으면 다 합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둘이 포개했을 때 딱 이 점이 일로 포개질 거 아니야. 그치? 이 기울기 얼마인지 보여요? 혹시 이 직선? 기울기 얼마인지 보여? 마이너스 2. 잘 봐. 그럼 아무데나 한 점을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으면 이 점과 이 점이 무조건 대응점 관계인 거 혹시 알겠어?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냐?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로 마이너스 2만큼 갔기 때문에 얘네 둘의 대응점 관계가 항상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관계에 있을 거야.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어떤 직선을 그려도 요 사이 간격은 지금 항상 루트 5로 일정해야 되는 것도 보여 혹시? 항상 루트 5로 일정해야 돼. 어디서 그어도. 왜? 요 점의 대응점이 요 점이니까 얘네 둘 사이에 x좌표 1 차이 날 거고 y좌표 2 차이 날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항상 루트 5만큼 차이가 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에서는 직접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대응점 관계가 사실 눈여겨 관찰해보면 아주 잘 맞게 문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왜? 안 그러면 교점을 애초에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6번 문제 보면 짜잔짠. 자, 6번에 자,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이 2인 8x 빼기 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x-1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얘인 거 보여? 잘 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지. 문제에 직선 두 개 있지. 기울기 얼마야 걔네? 3.
무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6만큼 이동했을 때도 기울기는 3짜리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2 증가, 6 증가해도 기울기는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로그 함수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얘네 둘이 합동이란 얘기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옮기면 딱 포개진다는 얘기지. 그 말은 여기서 기울기 3짜리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무조건 대응점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감? 두 점이 무조건 대응점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두 점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무조건 3이 돼서 요 길이가 무조건 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됐음? 아 됐음?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직선이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한 녀석은 y는 3x-6이고 한 녀석은 y는 3x-10입니다. 자 그럼 역시나 여기 대응점은 여기고 요 점의 대응점은 여기인데 우리 요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곡선, 직선, 곡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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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치? 왜냐면 요 대응점 여기, 요 대응점 여기 즉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포개지니까 요 바깥 부분 잘라다가 여기다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저런 도형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평행사변형은 이제 얘를 밑변으로 할 거고 어디를 높이로 해야 돼? 얘네 둘 사이의 수직거리를 높이로 잡을 겁니다. 왜냐면 요 길이를 아니까. 그치? 그럼 요 거리는 어떻게 찾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되지 않아?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찾아? 자, 그만 자. 알았지? 우리 수학년 했지? 우리 수학년 했어. 우리 숙박비 낸 거 아니고 수학년 했습니다. 자 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은 자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은데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x의 개수랑 y의 개수까지는 똑같이 맞출 수 있거든. 이렇게 c랑 c'만 다른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의 공식화돼 있는데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분모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시켜서 더해서 루트 씌우죠. 그다음에 분자가 저 y절편끼리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그냥 한 점 잡아서 대입하면 그냥 딱 이런 식이 만들어져서 그냥 그렇습니다. 기왕 잘 찾을 수 있는 애들 뭐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일반형으로 이렇게 고쳐놓고 네. 자 일단 요 길이는 루트 10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자 루트 얘네들 x 개수 y 개수 제곱시키고 y절편끼리 얘끼리 빼면 얼마야? 빼서 절대값까지 씌우면 순서 상관없이 4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밑변 루트 10, 높이 루트 10분의 4인 평행사변형이니까 넓이는 뭐 4가 될 겁니다. 라고 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네 뒤에 이어서 계속 때려보겠습니다.